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의 여부를 떠나서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중심에 서게 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네, 결국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폭풍 전야 속 정치권, 오늘이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평택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메르스 직격탄을 좀 맞은 그런 곳이고요. 또 오늘 또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최고위원회가 거기서 열렸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그 분위기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친박계라고 하는 서청원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후 3시에 긴급 최고위원을 다시 소집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앞두고 예. 이 연평해전 13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메르스 문제 등등 국정 현안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현안을 갖고 최고위원을 연다는 게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개최하기 전에 정책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암시적인 그런 행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가 네네. 다시 소집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가 이제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실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네네. 봤더니 책을 가져 나오셨군요. 네, 제가 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2004년 네. 14년 2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요. 네. 예. 실질적으로 이 당헌당규상에는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만 있지 사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77조를 보면은 말이죠. 이 원내대표 의원총회가 관련된 기능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9번째 항목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뭐 당무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네. 뭐라고 나왔냐면 기타 사항으로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 결단을 하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네. 1차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거를 의제로 삼을 거냐 삼지 않을 거냐가 1차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의제가 결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국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적의원 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평택 사령부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최종 결정은 최고위가 아닌 의총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최종 결론까지는 뭐 도출하지 않을 생각인 모양이죠. 왜냐하면 뭐 당헌당규상에 있어서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요.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버틴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당헌당규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실은 6월 25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 직후 바로 새누리당이 실은 의총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총을 열어서 5시간 의총을 열고 나서 이거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유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다시 왜 의총을 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은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원내대표가 버틴다면 다만 저는 이 원내대표가 버틸 때 과연 의총을 열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면 최고위원회의 친박을 포함해서 일부 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지도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그것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맡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예. 다시 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 봅니다.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예. 해보기로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서 뭐 예상은 이제 뭐 유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은 이제 많이들 했었는데 실제로 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 6월 25일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네. 오늘 뭐 회의에서는 이제 지금 뭐 메르스 사태 문제 때문에 또는 가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네네.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활성화 대책을 지시를 하셨는데요. 요거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 쪽이라든지 네. 공학적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헌 당규 8조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시 해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선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개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하속에서 과연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버티고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빨리 이것은 당청 관계의 복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뭐 정책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제 불참했지만 네네.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뭐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같으면은 뭐 친박은 아니지만 이번 그 거부권 파동과 관련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나를 아주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잠깐 좀 듣고 계속 네. 나눠보죠. 원내 사령탑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기하는 사실입니다. 그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된 당청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주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유승민 대표가 저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그 네네. 용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김태우 최고위원은 이전에도 예. 신헌 국회법 재개정 문제 관련돼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 결단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안정적 당청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당과 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소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분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원내대표에게 되는 문제인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든지요. 네. 아니면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뭐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네.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거라든지 공약 가계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자신의 정책적 기조를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그 시그널이거든요. 이 네.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상황이 왜 이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따지면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내대표가 문제가 네. 됐다고 한다면 빨리 그 진작에, 대통령이 예. 원내대표도 만나고 당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고 예. 더 나아가서 이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라는 걸 청와대에 두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 한 달째 좀 공석이 된 그렇죠. 상태고 예. 이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오늘 그 초재선 의원 모임인 새누리당의 의원 모임에서 아침 소리에서 당청 관계 더 나아가서 소통이 문제다라는 말을 지적했는데 그건 네.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달리 해석하고 달리 행동하게 되는 다시 얘기해서 이 집권당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로 봤을 때는 과연 저런 정당들이 집권 정당일까라고 예. 할 정도의 의심을 갖게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9명인데 이제 1명이 공석이고요. 지금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김태호 최고위원, 이인재, 김을동, 이정현, 원유철 최고위원인데 지금 최고위원들 대다수는 약
지금 저 유승민 대표의 퇴진 쪽으로 지금 기운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좀 예를 들어서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엄밀히 따지면 당연직이죠. 당연직으로 이제 네.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예. 나머지 이 다섯 분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무성 대표가 네. 했고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이제 선출을 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처음에 끝났을 때는 비박이 훨씬 더 많았다. 네. 친박보다는. 그러니까 네. 세 분이 비박이고 두 분이 친박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박이든 친박이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추세고요. 예.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이런 그 지도체제 투톱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가 네. 최근에 약간 입장을 유보한 상태고 최근 뭐 어저께 당 대표로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은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더 나아가서 이인재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책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데 그래서 네네. 주말에도 만나고 이제 그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저희가 오전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그걸 잠깐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계 친박계 의원이죠.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죠. 친박계죠. 예. 지금은 당내 의견들이 청와대와의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간의 이 갈등이라든가 이 부분이 봉합이 될 수가 없고 신뢰가 이미 깨져서 이게 예.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상태라면은 완화부대민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이 당내 갈등을 잠재우고 예. 또 당청 간의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 친박계, 김태흠 예.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비박계 의원 얘기도 좀 네네. 들어보죠.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친박 비박계로 좀 의견이 네.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자진 사퇴라는 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심중을 정리를 하고 신경을 정리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전혀 부담 없이 자신이 홀가분하게 자신을 정리하는 게 그게 자진 사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행위는 이건 자진 사퇴가 아니죠. 사퇴를 종료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당을 깰 수도 있다는 이런 거의 협박이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 앞서 네. 이제 최고위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용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네네. 이제 잡혀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한 1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당, 새누리당이. 예. 그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이러면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네. 분석을 그렇습니다. 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제 실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에 넘어오면은 저는 바로 이것을 제의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었던 거예요. 실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 제의에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제의에 붙이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거는 명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내대표라는 거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과연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물러나야 되느냐, 이거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보다는요. 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과정이 실종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뭐 친박 비박이 나눠져서 싸우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분명한 어조로 결국은 심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인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친박이 맞느냐 비박이 맞느냐 그런 싸움을 넘어서서 예. 어떻게 집권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너무 쉽게 대통령한테 죄송하다라든지 뭐 송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을 푸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당당한 길을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좀 놓쳤다는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자 해지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와 또 박근혜 대표가 뭐 물밑 접촉이라든지 대화로 시도를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뭐 이정영 네. 최고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물밑 접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벌써 이전에 해결될 수 있었던 지금은 이미 문제였기 늦었다. 때문에 그건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참 한국 정치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봤어도 참 당황스럽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의회민주주의라는 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보건 문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예. 자,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야당은 뭐 정도 단호하죠.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이거는 뭐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예. 위헌적 요소도 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이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을 때 뭐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그 한마디로 탄핵을 받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을 대통령이 찍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 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두 부분 문제가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제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엔 도전이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7월 달 1일 날 7일, 마지막 예. 그 임시국회에 어떠한 결정이 내릴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자, 명지대 김영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